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산린 사토시 지음, 황혜숙 옮김, 센시오에서 펴낸 부모가 곁에 있어 더 불행하다면입니다. 부모가 곁에 있어 더 불행하다면은 끊임없이 상처 주는 부모와 독이 되는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탈출을 해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부모-자녀 관계 전문가인 저자가 부모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9만 명의 인생을 바꾸어준 부모 탈출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과 사례를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의지해야 할 부모는 자녀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어른이 돼도 족쇄가 된다고 말합니다. 저자 역시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래 방황했고 첫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행동심리학을 비롯해 다양한 심리치료법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렇게 부모에게서 탈출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를 계기로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치유하는 부모 탈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9만 명이 넘는 내담자들이 부모 탈출을 실행하여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부모에게 끊임없이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부모가 곁에 있어 더 불행하다면 산린 사토시 지음, 황혜숙 옮김. 제1장 부모와 함께하면 불행한 당신에게. 부모는 내 인생의 조종자다. 충격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인생의 90%는 부모와의 관계로 결정된다. 부정하기 어려운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모는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타인이자 의지해야 할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가 인격을 형성하는 시기를 지나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남아있다. 사고방식, 신념, 가치관 등 부모가 주는 다양한 영향 가운데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특히 부정적인 것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오래 남는다. 내 부모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은연중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갓난아기는 모유나 우유를 마시고 나서 배설하는 것 이외에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듯 부모의 보호가 꼭 필요한 나약한 상태로 태어나서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의 보살핌과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1년 365일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생활하면서 자녀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고 깊이 관여하며 성장해 나간다. 다시 말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처음 만나는 타인이자 하나의 인격체로서 롤 모델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보호를 받는 이상 부모는 자녀보다 힘에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부모에게 사랑받는 건 자녀에게는 사활이 달린 문제다. 3, 4세 정도까지는 자아를 천진난만하게 드러내던 아이도 지혜가 생기고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부모에게 사랑받으려 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나 또한 철들 무렵부터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던 것 같다. 우리 집엔 대기업 신문사에 근무하던 아버지, 전업주부인 어머니, 나, 그리고 7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다. 남동생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나는 평소에 남동생과 거의 대화하지 않는 편이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싱가포르에 살았다. 1954년생인 아버지는 그 당시 아버지들처럼 고집이 세서
나는 어릴 적부터 반항하려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나는 낯가림이 심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마음을 잘 열지 못하는데 아무래도 어릴 적에 아버지 눈치를 살피면서 생긴 버릇인 것 같다. 교육열이 유난히 높던 아버지는 나에게 늘 공부를 강조했고 초등학생 때부터 사립학교에 다니게 했다. 덕분에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창 놀아야 할 때 원치 않게 공부만 했다는 원망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이는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한 말은 아이에게 두고두고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악의 없이 한 말에도 자녀는 자신을 부정당했다고 느끼곤 한다. 심리학에서는 유년기의 경험이 인생 각본이 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매번 왜 그렇게 굶뜨니? 뭘 시켜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어떨까? 부모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라고 해도 자녀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믿게 된다. 또한 부모가 다른 형제만 칭찬하는 또는 칭찬하는 것 같은 때도 흔하다. 형제는 부모의 사랑을 두고 경쟁하는 라이벌이다. 따라서 야단맞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는 나보다 형 또는 동생을 더 좋아하나 봐. 난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 많은 부모는 자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었으니 자녀에게 무슨 말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곤 한다. 물론 자녀도 부모에게 기대거나 엄마 아빠는 뭐든 용서해준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지인 중 50대 여성인 하나 씨는 어머니에게 넌 내 자식치곤 잘하는 게 없어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다. 이후 이 책의 등장인물은 모두 가명. 하나 씨의 어머니는 학생 때 성적이 좋고 달리기도 반에서 가장 빨랐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춘기를 보낸 어머니는 내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더 많이 공부해서 의사나 변호사가 됐을 텐데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우등생이었다던 어머니에 비해 하나 씨는 성적도 보통이고 운동신경이 좋지 않아 달리기도 느렸다. 원래 마음이 약하고 자기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하나 씨는 어머니의 말대로 스스로를 잘난 게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잘난 나와 못난 딸을 비교하며 딸을 깎아내리고 자신은 치켜세우던 어머니는 급기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 씨가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굳이 방 안에 들어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유한 것이다. 하나 씨는 어머니 말에 따라 그 지역에서 가장 수준 낮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공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학교 분위기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결국 이런 곳에서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해서 반년 만에 성적을 크게 올리며 일지망 대학교에 합격했다. 그제야 하나 씨는 초등학생 때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성적이 나빴던 거지. 난 원래 머리가 좋았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원하는 대학교에 가긴 했지만 하나 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자신감이 별로 없다. 58이 되었어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콤플렉스 투성이로 만든 어머니를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듯했다. 하나 씨는 엄마가 일부러 내가 잘 되지 않았으면 했나? 하고 의심하고 있다. 몇 가지 짐작되는 이유가 있긴 하다.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는 평화로운 시대에 나고 자란 딸을 질투하면서도 딸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수 있다. 하나 씨처럼 나를 부정하는 듯한 부모의 말은 작은 가시가 되어 마음속에 박혀 있다가 이후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누구나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하는 부모의 말이나 행동이 있고 그에 관한 슬픈 추억을 안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
부모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빠는 나를 강하게 키우려고 일부러 엄하게 말했던 거야. 라든지 엄마는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힘들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부모를 용서하려고 한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고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사소한 말이라도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거나 슬펐다면 그 감정은 마음속에 깊이 남는다. 성인으로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용서해야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아 그러는 것일 뿐 진심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다. 감정 중에는 이렇듯 잘 치유되지 않는 것도 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을 때 치유되지 않는 감정은 다양한 형태로 삶의 그늘을 들이운다. 더구나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라면 부모의 말과 행동이 더욱 무겁게 다가올 것이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부모의 말과 행동은 자녀가 자라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가고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 만약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자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할 수도 있고 남들이라면 순조롭게 끝날 법한 일도 힘들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자기 긍정감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허무감을 자주 느낀다. 나의 선택에 브레이크를 건다. 자유롭게 지내면 마음이 불편하다. 돈을 계획적으로 쓰지 못한다. 적극적으로 일하지 못한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자기 관리에 서툴고 칠칠치 못하다. 연애에 자주 실패한다. 남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린다. 자,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자. 자기 긍정감이 없다. 요즘 여기저기서 자기 긍정감이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그만큼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닐까? 성공과 실패를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자.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성공만 할 수 있을까? 성공 뒤에 실패가 있고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찾아오는 법이다. 하지만 자기 긍정감이 낮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실패를 겪으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다 내 책임이야 라고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또 실패했네. 난 정말 안 되나 봐. 라며 패배의 소용돌이로 빠져든다. 이처럼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난 무얼 해도 안 돼.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아. 난 살아갈 가치가 없어. 이런 비관적인 말을 자주 내뱉는다. 이러한 심리를 깊이 파헤쳐보면 어릴 때 부모가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릴 적에 실패를 겪었을 때 부모가 그러니까 안 되지 와 같이 말하거나 위로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이다.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부모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고는 하는 일마다 나는 안 된다고 단정짓는다.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시간 괜찮나요? 라고 말하면 될 걸 굳이 죄송한데 라는 사과의 말을 앞에 꼭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 당사자는 아마 별뜻 없이 내뱉은 말이겠지만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자랐나? 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가 성격이 급하거나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한다면 자녀는 늘 부모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모의 눈치를 살피던 버릇 때문에 남에게 말을 걸 때 죄송한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다. 아니면
일단 사과부터 해둬야 나중에 별일이 안 생겨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며 여러 국가의 사람들을 접해보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은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잘 꺼내지 않는다. 허무감을 자주 느낀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마음 어딘가 구멍이 뚫린 듯 공허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기 겨운 고민일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더욱 괴로울 수도 있다. 사실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모두 만족하면서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살아왔다고 느끼지 못할 뿐더러 남들의 생각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원인은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것이었다. 즉, 부모가 기대하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왔지만 그건 부모가 바라는 인생이지 정작 자신이 바라는 인생과 달랐다. 이처럼 나의 진심과 거리를 두고 살면 괴롭기만 하지 아무런 만족감도 얻을 수 없다. 부모의 생각을 먼저 따지고 내 마음은 무시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당사자는 삶이 텅 비어 있다고 느끼게 된다. 나의 선택에 브레이크를 건다. 누가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꿈꿔왔던 세계 일주 여행을 정말 해봐도 될까? 코칭이나 상담을 공부해보고 싶은데 망설여지네. 이런 식으로 나의 한계를 정하는 건 무의식 중에 부모가 반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놓은 안정지향적 사고방식 때문이다.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의 부모 세대는 의식 수준이 2000년께 머물러 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자녀에게 취직할 거면 대기업, 한 곳에서 오래 일하는 게 좋다. 얌전히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등 자신의 상식을 강요하곤 한다. 그 상식이란 게 시대에 뒤처지긴 했지만 자녀가 취업에 유리하도록 학력을 쌓아서 대기업에 들어가길 바라는 건 당연히 자녀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많은 부모가 이것을 말로 확실히 표현한다.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접하다 보면 부모의 안정지향적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깊이 박히고 거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그래도 될까? 라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게 된다. 자유롭게 지내면 마음이 불편하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주로 시간적인 자유를 뜻한다. 나의 선택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 신경 썼기 때문이라면 이 죄책감은 부모의 평소 생활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일하는 부모를 보고 자라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곧 그저 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여기게 된다. 그래서 자유시간을 누리다가도 무의식 중에 부모에게 열심히 일해야지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부모 탈출 워크를 하기 전에 죄책감을 느꼈던 적이 있다. 당시 노트북 하나만 들고 2달 정도 해외에 나가 일하는 동안 마음이 내내 불편했다. 의기양양하게 떠났지만 정작 정말 이래도 될까? 라는 생각이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이미 프리랜서로 꽤 오래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에선 죄책감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머릿속에서 분명 아버지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던 모습과 나를 비교해 보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맞아, 난 틀렸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10년 전 부모를 여윈 분이 지금도 이런 걸 하면 부모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몇 살이 되었든 부모가 곁에 있든 아니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부모는 마음속의 감시자로서 존재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는 이처럼 뿌리 깊은 관계다. 돈을 계획적으로 쓰지 못한다. 돈을 계획적으로 쓰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부모가 돈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가 돈 때문에 다투는 걸 보면 돈에 대해 더욱 나쁜 인상이 생긴다. 즉, 머릿속에 돈과 얽히면 고생하고 돈은 부부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생각이 입력되어 결국 돈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이다. 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 중 하나가 과소비인데 여기에는 뜻밖의 원인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졸랐을 때 필요 없는데 그걸 왜 사니? 라고 거절당한 경험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주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기만 해도 문제없지만 많은 부모가 딱 잘라 거절하고 넘어간다. 결국 자녀의 머릿속에는 부모가 원하는 걸 사주지 않았다는 경험이 내가 원하는 건 가질 수 없다로 이어진다. 그래서 갖고 싶은 게 떠오르면 없어지기 전에 얼른 사야 돼 라는 생각에 과소비를 하는 것이다. 반대로 돈을 쓰는데 이상한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이 원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돈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판단할 수만 있다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판단력이 없다 보니 한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돈을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일하지 못한다. 부모와의 관계는 일을 대하는 자세에도 영향을 준다. 부모가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자라면 자녀는 일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게 된다. 부모가 바쁘다며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않아 외로웠던 기억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외에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자녀가 상사와 부모를 동일시하며 솔직하게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부모 문제로 일하는 게 힘들어지면 일로 성과를 내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나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있어서 그런지 사회초년생 때 회사에서 상사와의 관계가 가장 힘들었다. 어렸을 때 엄한 아버지 앞에 서면 늘 긴장했는데 그 때문인지 상사 앞에 서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몰라 허둥댔다. 신입사원이니 궁금한 건 상사에게 바로 물어보고 빨리 보고해야지. 머리로는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로 놀아 아무리 노력해도 상사를 편하게 대하지 못했다. 회사에서 윗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의지하는 젊은 부하 직원을 대견해하며 격려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나는 대견해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통 알 수 없는 부하 직원이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왜 일을 못하지? 라는 열등감에 휩싸인 채 회사를 다녔고 끝내 업무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시 이런 사람일수록 옳고 그름에 심하게 집착하거나 모든 일을 흑백 논리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는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그건 안 돼, 절대 인정 못해 라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올바른지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이러한 심리의 이면에는 부모에게 억압받았던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부모에게 그러면 안 돼 라고 항상 제지를 당했다면 남을 판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왔으니 남에게도 자신이 겪은 것처럼 뭔가를 하라고 똑같이 강요한다. 당연히 남들이 모두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걸 바라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다. 게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차올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 결국 주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외롭게 지내게 된다. 자기관리에 서툴고 칠칠치 못하다.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좀 더 과장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해야 할 일에 따라 시간을 계획하고 그에 맞춰 행동해야 할까? 그렇게 해야만 인생이 좀 더 나아진다고 믿고 있어서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부모가 넌 쓸모없어. 넌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낸다면 자녀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찮고 별 볼 일 없으니 뭔가를 제대로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라고 확신한다. 결국 시간 계획을 못하고 자기 관리에 서툰 성격이 된다. 연애에 자주 실패한다. 부모와의 관계는 연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일본 여성 중에 남자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일본 문화를 감안하면 그리 허황된 말도 아니다. 2021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 지수에서 일본은 세계 156개 국가 중 120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02위, 옮기니. 즉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에 속한다. 실제로 내가 아는 여성 중에는 아버지가 독재자처럼 군림하며 어머니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주 보며 자랐다는 사람이 많다. 학대는 비단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에만 그치지 않는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주 무시한다든지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해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것 또한 정신적, 도덕적 학대다. 만약 아버지가 아예 일을 하지 않거나 돈벌이가 아주 시원찮다면 자녀의 머릿속에는 결혼하면 안 될 남자가 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고생시키는 아버지와 고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자라면 남자는 여자를 힘들게 한다. 여자는 늘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남녀 관계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된다. 이는 자녀의 연애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딸이라면 연애 중에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아들은 어머니와 사이가 나빴다면 여성을 잘 대하지 못하거나 여성에 대해 혐오감을 품기도 한다. 남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린다. 혹시 내 의견에 다른 사람이 그건 아니지라고 반박했을 때 내가 틀렸나 보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또는 늘 나만 손해보고 내 인생만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남들을 부러워한 적은 없는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의 말에 현혹되거나 남을 부러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가 지나쳐서 남들의 말 하나하나에 크게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부모와 어떤 사이였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부모와의 관계가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자녀를 지배할 때다. 그러면 자녀는 엄마 아빠 말을 따르면 별 문제는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부모의 말이 모두 정답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남의 말에 따르며 살다 보면 어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자신감도 사라진다. 결국 남의 의견에 지나치게 휘둘리거나 나만 손해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거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된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